우주에는 정말 기괴한 외계 행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오늘은 인간이 절대 방문할 수 없는 터프스미의 외계 행성을 소개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로 소개할 행성은 WSO-3라는 이름을 가진 행성이에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죠? WSO G583는 엄청난 산성이 존재하는데 그 환경 덕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곳이에요. 산성비라니. 정말 불가사의한 곳이네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초록색 비가 내리며 하늘은 붉은색으로 물들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정말 끔찍한 광경일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행성은 어떤가요? 두 번째로 소개할 행성은 HD 임팔 9733b예요. 이곳은 강한 바람과 극심한 폭풍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 폭풍은 정말 심한가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속 8,700km의 바람이 불어서 행성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죠? 사실 생명체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요소가 모두 없거든요. 정말 잔인한 곳이네요. 다른 행성은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케일트 하이비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곳은 온도가 4,300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용암처럼 뜨거운 곳이네요. 어떻게 그 온도를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별과 가까워서 일출과 일몰이 뿌듯하게 매우 빨리 진행돼요. 상상할 수도 없네요. 그럼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살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완전히 맞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상상만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죠.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이 행성과의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 탐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사실 같은 영화 같은 일이네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봐요. 물론이죠. 우주 이야기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네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그때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스토리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게 저도 신나요. 흥미로운 이야기라니. 다른 행성들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WSPNB라는 행성이 있는데 이곳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 그건 어떤 뜻인가요? WASP-WG1b는 둘로 분리되는 대기층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일까요? 둘로 분리된다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으로 매우 극한의 온도 차이를 꼽고 있어요. 어떤 온도 범위가 있나요? 이곳의 온도는 낮에서 3200도에 달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대기가 두 겹으로 쌓이죠. 세상에. 그럼 그곳에서 올라가는 수증기는 어떻게 되나요? 뛰어난 시야로 우러볼 수 있는 빛나는 섬광처럼 보이죠.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우주 실험실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행성은 알 수 없나요? TOI849b라는 또 다른 행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이 별나라로서 고유한 특징일까요? 흥미롭네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특징은 바로 가스 거대 행성의 핵입니다. 이 행성은 주위로 가스층이 얇지만 내부에서 고온 고압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이곳의 대기에서는 승화된 황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가설하죠. 정말 복잡한 생명체여서 그렇지만 그거 글로벌 난제로 남겨두는 게 아니 커 유지되죠? 그렇습니다. 지구는 공평한 관계에서 진화하는 셈일까요? 라는 건 인류도 우주로 나갈 필요성을 갖지 않느냐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또한 인간의 존재층 차원이 극복된다면 그 논의도 있지 않을까요? 영원히 다른 무언가가 가능해지겠네요. 미래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판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가장 끔찍한 환경의 외계 행성을 건너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제대로 챙겨야 할 문제죠. 적응 의지를 가진 생명체라도 초극심한 환경에서는 제약이 따르죠.
자연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궁금하네요. 그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알고 싶어요. 물론 재난 같은 경우 수명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정도로 극한 중 결국 긍정적으로 보듯 질투를 불러오는 단계에서 유지되죠. 극한의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름 분리, 에바라서 받아들여지는 듯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맞서더라도 위기를 만든다면 아직도 많은 여정이 남겨져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여정에서 배워가는 점의 컷은 어느 한쪽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와줘요. 기다릴게요. 우주에서는 항상 더 많은 신비가 숨어 있으니까요. 항상 더 많은 신비가 숨어 있으니까요.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각 행성의 유일한 특징 외에도 흥미로운 점들이 또 있을까요? HD 214489b는 또 다른 행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강한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강한 방사선이라니. 그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방사선은 생명체에 치명적이니까요. 그럼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없을까요? 생물학적 구조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진화했더라도 그런 가능성은 미지수예요. 이 외계 행성들이 오히려 지구와의 비교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환경을 의식하고 지켜야 해요. 기후변화가 현재와 맞물리면서 더 많은 불리한 상황을 가져오는 중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길로 계속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AST로 연구가 필요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첨단 기술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이터 수집이라니 어떤 도구나 장비를 사용할까요? 예를 들면 다음 세대의 우주 망원경과 드론이 좋은 예죠. 이들이 우주로의 데이터를 취합할 거예요. 별들이나 행성의 표면을 감지하는 기술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스펙트로스코프를 사용해 빛의 스펙트럼에서 화합물을 분석해요. 그럼 이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생명체의 특정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소나 메탄 같은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죠. 주관적으로 생명의 활성 상태를 보장하기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외계 행성에서 피하기 힘든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삶을 안전하게 지속할 방법도 찾아내야겠죠. 하나의 발상이 우주를 참고할 때 우리의 방향성을 찾을 수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분야인 만큼 더 배움의 영역이 클 거예요. 우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자극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발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주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죠. 더 많은 정보를 배우기 위해 실험하러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연구가 실행 중인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데이터들을 종합하는 작업으로 계속 이어지죠. 과학적 참여가 사회 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텐데요. 늘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건 어렵죠? 어렵지만 필수예요. 그렇기에 국제 학술지에서의 논문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학습 결과와 교육 매체들이 함께 발전해야죠. 물론이죠. 이러한 행성들처럼 변화를 원칙적으로 다가가야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지구 가운데 이러한 기묘한 환경이 잊혀질 리가 없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면 합니다. 인식이 건강한 발전의 전제 조건이에요. 더 많은 소통이 중요하죠. 다양한 효용성도 맞물려 발전하겠네요. 인류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돌고 돌아 소중한 지혜로 이어지니 과거의 교훈을 명심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멀쩡한 극한 환경으로 인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맞아요. 이제 과학 탐구하는 도구를 기반으로 행성이 선사하는 지혜를 열심히 탐험해 나아가야죠. 행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통찰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각 행성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HD 189733b와 같은 행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끔찍한 기후 조건 때문에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 행성의 표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암석 덩어리들뿐 아니라 짙은 분위기의 구름층이 있어요. 그 순간 앞에는 온갖 절망적인 경치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울한 풍경이군요. 이곳에서는 자주 잦은 폭풍우가 몰아친다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시속 2,000km로 소용돌이치는 폭풍이 불며 강한 비가 내리곤 해요. 이 문명을 위한 태양도 없이 이렇게 괴로운 환경이네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실제로 광합성 같은 과정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이 행동 양식이 끝없이 지속될 수 없어 보이네요. 결국 행복한 시대란 없었던 거군요. 대화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로 만들고 있죠. 정확해요. 무너뜨린 자연을 이해하는 하하었죠. 저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은 TOY849B의 다양한 환경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네, 그 행성과 지금까지 이야기한 곳은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진 더 나은 호기심의 호소가 필요하지요. TY849B는 단순히 자신의 활동이 거대 행성의 미락 같지만 이곳의 대기에는 피부 같은 물질들이 우유빛 가스와 연재되고 있잖아요. 이 물질들이 해당 행성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대기가 풍부하지 못한 구조군대 징이 은체 내에서 치르기라 할 만큼 체계 아일이 있어서 실제 몸은 물속에서 하는 위기와 같거든요. 종종 이 대기에서 기인 데이터에는 다양한 화합물이 급변화하는 현상도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매우 평범한 상상인 줄 아네요. 그럼 TY849B는 포도당 체계를 통한 진화된 변동을 이루 PCZDA의 확률을 남겨둔 세상의 예를 그런 과정 또 몇 세대를 넘어 대멸종하던 시기가 따로 프로푼드로 시작하네요. 그럼 그 환경의 생명체도 다양했나요? 아주 잡다한 단계급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행성들은 우리 우주의 종류가 이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가보지 못했던 켈투-B 역시 그런 환경이 있죠. KLT 하이 B는 적색 천체 클러스터 옆 그보다 더 밀 리유니어 꼴 있는 곳. 그것은 충분히 인생의 연역설화를 주도하고 있음에 맞지해서 운을 빼튀겨주러 바라도 있습니다. 그곳도 행성을 감싸고 있는 성분 구조는 구별이 이렇게 간결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알기안 포유신이라는 거군요. 행성이 차례로 따름의 상태를 감추고 우주의 주기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네요. 변화를 보게 되는 대화를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나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의사들이 과잉되는 분야에서 개발 초과물처럼 서술이 잊혀선 다리 녹슬 자비어범위 내에서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지 지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절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운명들 안에 놓일 대화란 어떤 의미겠죠? 우리는 의식을 위하여 필요하고 메이블리 다 성장 도원 커뮤니다 바를 주장해서 대화를 끌어내야 해요. 우주를 이해할 만큼 미지의 팽창들이 인간리 과학과의 서른도 같아 가르쳐 줄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구나. 갑자기 지구와 중요성을 쉬고 이해하는 기괄한 임시크 구축들은 인류의 발상에도 힘을 갖습니다. 모든 존재가 계속해서 인간사 가운데 대명제 크래셔너로 전개 붕괴, 새로운 친구들에게 중이 단지 원합니다. 주변에 더 궁금한 문제와 신정과도 표가를 찾아 최근에서는 꼭 본 약성도 따라야 하는 사실. 결국 그 길이 인상 깊은 시초사가 대한 영혼의 경제구다시 오쿨타 미산김 생긴 듯하네요.